자, 우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 관련해 가지고 2단원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하라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기를 띠는 입자이고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자, 양성자, 원자핵. 물론 뭐 원자핵에는 플러스 전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성자도 있긴 하지만 플러스 전하를 포함하고 있죠. 전하의 흐름, 이걸 전류라고 해요. 전류. 이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풀이 옆에 보면 전기력의 방향 관련돼서요. 전기력은 같은 전기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기끼리는 끌어당기는 이러한 그림과 같이 같은 전기끼리 밀어내죠. 다른 전기끼리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면 전기력에 의한 모습은 다른 전기끼리 모아져 있는 4번이 맞겠죠. 자, 2번 A, B, C, D를 이렇게 대전시킨 다음에 놔둬버리니까 이런 모양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D가 플러스라고 하네요. 여기가 플러스 대전된 물체라고 하면 C와는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전기겠죠. 근데 B와 C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전기고요. A, B는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전기.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뭐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은 무조건 멈춰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서. 자,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한 다음에 마찰했다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부분. 마찰을 하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무풍선에 서로 나중에는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대요. 아까 전기력은 서로 당기려면 서로 다른 전기로 대전됨을 알았었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서로 다른 전기로 대전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대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띠는 현상이에요. 플러스 전기를 띌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띌 수 있죠. 마찰 전기에서는 마찰을 통해서 전기를 띠고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는 유도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일단 마찰을 하면 전자가 이동을 해요. 어디로? 다른 물체로. 뒤에서 배울 정전기 유도에서는 다른 물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물체의 끝에서 하나의 물체의 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찰을 하면요. 전자를 얻은 녀석과 잃은 녀석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기를 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풍선은 대전되어 있다. 서로 마찰 섰기 때문에 대전이 되어 있겠죠. 털가죽은 대전되지 않았다. 고무풍선이 대전됐다는 것은 털가죽도 전자를 잃거나 얻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전이 됩니다. 털가죽과 풍선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한다. 아직 끌어당기는 힘은 이게 마찰력이 아니고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그래서 아니고요. 털가죽과 풍선 사이에 전자가 이동했다.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대전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서로 같은 전기를 띠고 있다. 서로 다른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겠죠. 자, 4번 넘어갈게요. 4번에서는 두 물체 A, B를 마찰시켰대. 여기도 마찰 전기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마이너스 3개, 플러스 3개,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여기도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서로 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찰을 시키고 나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A는 플러스 3은 그대로인데 두 개가 이동해서 마이너스 1 더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아까 더했을 때는 0이었는데 이게 0이라는 게 중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가 5개가 되어버렸죠.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다는 것은 대전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 보기를 볼게요. 마찰하기 전 A와 B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아니죠. 중성이죠. 중성. 마찰을 하면 A, B는 마이너스 전하를 얻는다. 마이너스가 B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얻는다. 표현이 맞습니다. 마찰을 하면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죠. 마찰을 하면 A는 플러스 전하, B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고 B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네요.
마찰을 하면 B에는 마이너스 양이 플러스보다 많아졌죠? 5개로. 네, 답은 1번입니다. 5번 검정기에 관련된 거예요. 옆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정전기 유도. 자, 그 대전되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져가면요. 가까운 쪽은 다른 전기, 먼 쪽은 같은 전기로 전기력에 의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걸 이용한 게 검전기예요. 자, 검전기는 구성이 위에 있는 금속판과 아래쪽에 금속박이 있어요. 이 금속박이 아주 가볍고 얇기 때문에 벌어지거나 오므러들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는 하나의 금속이에요. 금속. 네. 이 역할은 대전 여부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물체의 전하량을 비교. 몇 개 있는지는 몰라더라도 많다, 적다 정도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대전된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러분한테 이 2개까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문제 나와 있죠. 5번에 보면은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가져갔대. 그러면 검전기가 원래 중성이었는데 플러스를 가져가면 전자인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겠죠? 전자가. 그러면 위에는 전자가 이렇게 쌓여있겠고, 위에는 플러스, 아래쪽에 금속 박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플러스가 남겠죠? 그러게 4번처럼 배열이 됩니다. 참고로 3번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면 3번처럼 되겠죠? 그렇죠. 6번. 자, 이 그림을 보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슝 이동을 해서 A쪽은 플러스가 많겠고 B쪽은 마이너스가 많겠죠? 네, 이렇게 가까운 것끼리는 다른 전기, 먼 쪽은 같은 전기로 대전되는 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했고 A는 플러스 전하, B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3번. 그러면 이 가져간 플라스틱 막대와 여기 A 부분은 서로 다른 전기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네, 7번. 그림과 같이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했을 때 정전기 유도 현상을 보라고 합니다. 가까운 것부터끼리 하면 돼요. 유리막대가 플러스니까 A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먼 쪽, 가까운 쪽이기에 서로 다른 전기. 먼 쪽은 같은 전기. 그리고 B와 C도 가깝죠. 그러니까 다른 전기. B와 D는 멀죠. 그래서 같은 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은 A와 C가 되겠죠. 8번도 검전기 문제네요. 이번에는 플러스로 대전된 그 물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대전체를. 그러면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먼 쪽은 같은 전기인 플러스로 되겠죠. 그 이유는 아래에서 위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금속판에는 전자가 금속박으로 내려간다. 거꾸로 말하고 있죠. 금속판에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아진다. 여기 플러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고요. 금속박에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당연히 마이너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플러스가 많겠죠. 4번. 금속박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면서 벌어진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전기를 띤 막대를 멀리하면 다시 오므라들죠. 왜냐하면 위에 있던 마이너스가 더 이상 위에 있을 필요 없기 때문에 골고루 분표하면서 원래 상태인 중성으로 모든 금속판이나 금속박이나 중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9번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전자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아니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땡. 전자는 전하를 운반하지 못한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합니다. 땡.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이동 방향의 반대죠. 아니고요. 전류의 방향보다 전자의 이동 방향을 먼저 알게 되었다. 전류를 먼저 약속한 거예요. 사회적 정의에 의해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하고 전자가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겁니다. 땡.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밑에서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의 이동 방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두세요. 전류의 이동 방향이 훨씬 먼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B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전류. 그러면 전자는 전류의 반대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9번에 5번과 10번에 동시에 해결됐고요. 자, 11번의 그림을 보면서 오른쪽에 연결시키는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펌프, 전지 같이 연관될 수 있죠. 펌프와 전지 가장 많이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에너지를 공급해준다는 두 개의 역할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관과 도선도 물이 흐르고 전류가 흐르는 그 통로죠. 그리고 높이차,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펌프가 끌어올리는 높이의 차이가 전지가 공급하는 에너지 차이와 똑같아요. 에너지 차이가 전압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물의 흐름, 물이 직접 흘러가는 것은 전류와 비교할 수 있고요. 물레방아, 그리고 전구, 얘도 특이한데 에너지를 전환시키거나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레방아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뱅글뱅글 돌리는, 그리고 전구는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전구의 빛 에너지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밸브와 스위치는 그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그러면 11번에 여기 네모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펌프가 물을 계속 퍼올리면, 펌프가 뭐라고 했냐면 전지라고 했죠. 물을 계속 퍼올린다. 높이를 높인다는 거죠. 얘는 전압을 공급한다라는 표현과 회로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물이 계속 흐른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전류가 발생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여기. 전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자를 이동시켜 전류가 흐른다. 이 부분이랑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연결하는 거 OX 분분을 했는데요. 여기는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능할 것 같고요. 자, 13번 회로에서의 전압계와 전류계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전압계와 전류계 특징과 간단한 회로 그림을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긴 쪽이 플러스고요. 긴 쪽.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표시는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류계와 전압계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고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연결 방식도 다른데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플러스 단자를 전지의 플러스에 가까이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단자를 마이너스 극에 가까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이 큰 단자에 먼저 연결해요. 우리 전압계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여줬죠. 하나는 큰 숫자, 하나는 작은 숫자. 근데 큰 숫자에 먼저 연결을 해야지 이 회로에 얼마나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큰 숫자로 먼저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숫자로 한다면 고장 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13번으로 돌아오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먼저 그려보고 전압계와 전류계를 연결시킬 건데, 일단은 전압계 전류계 직렬 병렬이 바르게 연결된 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A라고 적혀 있는 게 전류계인데 전류계의 직렬 연결은 1번, 4번 아니고요, 5번도 아니고요, 2번,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직렬 병렬이 잘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전류계에 있는 플러스 단자가 가까운 플러스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돼서 아닙니다. 그리고 전압계도 보시면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가 가까운 쪽이 아니죠. 나가면 도선이 닿는 쪽이 전지의 플러스. 전압계의 마이너스가 나가는 선에 의해서 전지의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돼야지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어요. 2번. 자, 14번 전압계 사용 방법 중 전류계 사용 방법과 차이점은,
사용하기 전에 0점을 조절한다. 둘 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지의 플러스 쪽에서 그쪽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는 건 공통점이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병렬 연결하면 사용하는 것은 전압계만 해야 되는 거죠.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회로에 연결할 때 마이너스 단자 중 값이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해야지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값과 눈금판에 나와 있는 최대값이 일치하는 부분에 눈금을 읽는다.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단자에 써져 있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이 뭐냐면 최대값이에요. 여기 단자를 연결했을 때 읽을 수 있는 최대값. 그리고 그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을 읽는 표시에 보면요. 큰 값과 작은 값이 있는데 그거를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일해요. 자, 15번. 15번은 이제 옴의 법칙이 나오네요. 옴이라는 사람이 전류의 세기는 거꾸로 적어놨네. 졸았나봐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전압은 비례하는 값이고 저항은 반비례 값이었습니다. 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반비례 그래프는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그림을 찾으라고 하죠. 전압과 전류계의 관계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2번과 같이 값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의미 있는 그래프는 4번이 되겠네요. 4번에 V 대신에 이렇게 R로 바꿔주면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에 변화할 수 있겠네요. 자, 16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 관련돼서도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꼭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전류, Y축은 전압입니다. 보통은 반대로 되어 있는 그래프인데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와 B 그래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해석하고 가면 0.5A가 흐르려면 B는 2V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A는 0.5를 흐르게 할 때 4V씩이나 공급해야 된대요. 그럼 저항이 누가 큰 거죠? A가 크다는 감이 옵니까? 다시 한번 2V를 공급하면 0.5를 흐르는 B가 있지만 A는 4V씩이나 공급을 해야지 0.5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0.5밖에 안 흐른다는 것은 저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저항이 큽니다. 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 전류 전압이 지금 비례하고 있으니까 전류와 전압의 비례니까 옴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 맞습니다. A의 저항은 8이다. 이 부분이네요. 자, A의 저항을 알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값 4와 0.5를 이렇게 X축은 전류, Y축은 전압이었으니까 0.5, 4V 맞죠? 근데 전류분의 전압 저항 이 관계가 있었어요. 거기다 넣어 볼게요. 전류 대신에 0.5, 저기 전압은 4V를 넣습니다. 근데 저항 값은 모르고 있죠? 이 0.5, 4가 0.5가 되려면 분모에 8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0.5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뭐 이항 정리를 해서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8옴이 맞습니다. B가 저항이 크다. 아까 A가 크다고 했죠. 3번이 답이네요. 전압이 같을 때 B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이 부분은요. 여기 요 2V를 공급해 줬을 때 볼게요. 2V를 공급해 주니까 A는 0.5보다 작은데 B는 0.5의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 말이에요. 같은 전압을 걸어줄 때 2V를 걸어주면 B는 0.5, A는 0.5보다 작은 값. 이렇게 해서 맞는 말이고요. 5번. B에 걸리는 전압과 B에 흐르는 전류는 비례 관계이다. 예, B나 A나 직선이기 때문에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 17번. 두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전에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적어 놓은 부분을. 자, 이렇게 저항을 양쪽으로 연결한 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연결을 하면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 때문에 전체 저항이 커져 버립니다. 저항이 커졌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항이 두 개고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공급받은 에너지를 앞에서 뒤에서 둘 다 사용해야 돼서요. 한 개일 때보다는 밝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전류 한 개가 고장나면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뒤에 것도 모두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항이 있을 때 뒤에 게 고장나면 앞에 건 되나요? 전체적인 흐름이 연결이 안 되면 앞에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전부 다 안 돼요. 직렬 연결은. 직렬 연결을 연결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두꺼비집안에 퓨즈가 있어요. 이 퓨즈가 전류가 많이 흐를 때 끊어져 버려가지고 집안 전체의 전기를 한꺼번에 꺼버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동시에 켜졌다가 꺼졌다 한다고 했죠. 직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병렬 연결은요. 하나의 길을 더 만들어내서 저항을 연결하는 건데요. 전체 저항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통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하면 통로가 이렇게 넓어지는 효과, 길이 두 개, 차선이 2차선으로 변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진 거죠.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고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그런데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윗길로 가는 녀석과 아랫길로 가는 녀석은 동일한 곳에서 밥을 먹었다고 했죠. 전지에서 같은 전압을 공급받고 이동을 하는데 위의 길, 아랫길로 가니까요. 각각에서 써야 될 전압이 처음 공급받은 전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에 같은 전압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압이 동일하니까 전구의 밝기도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전구 한 개가 고장나도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전기기구 연결을 해가지고 모든 곳에 220V를 공급하고 하나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가정에서 병렬 연결로 하고요. 멀티탭도 그거의 한 예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18번을 보시면 두 개를 여기서 직렬, 병렬로 연결했는데 가는 직렬, 병렬 맞죠? 니은 전구 한 개의 밝기는 누가 세죠? 두 번째가 셉니다. 여기서 공급받은 에너지를 여기서는 나눠서 써야 되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는 애 V, 이쪽으로 가는 애 V, 이거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밝습니다. 전구 하나를 뽑을 때 나머지 전구는 꺼져버리죠. 길이 하나였으니까 나는 길이 하나 더 있어서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자, 19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X 하네요.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모두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220V를 공급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모든 전기기구가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이거는 직렬 연결에 의해서요. 직렬 연결. 전류는 저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그런데 직렬 연결에서는 100가지를 연결하더라도 길이 하나죠. 그래서 이 길에서 흐르는 전류는 모두 다 동일한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병렬 연결에서는 길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저항에 따라서, 전기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3번, 연결한 전기기구마다 각각 다른 전압이 걸린다. 이거는 여기 직렬 연결이죠. 공급해준 게 에너지가 3V면 여기서 V, 여기서는 뭐 2분의 3V, 여기는 2분의 1V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저항의 값에 따라서 걸리는 전압이 다 달라버릴 수가 있는데 병렬 연결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X. 4번. 전기기구를 한 개만 사용할 때도 모든 전기기구의 전원을 다 켜면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전기값이 많이 들겠죠. 병렬 연결을 통해서 하나만 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20번. 얘도 가정에서 전기기구네요. 자, 여기 적혀 있는 거 가정에서 전기기구로 이렇게 병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220V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전등, 냉장고, 세탁기, TV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전원 이렇게 병렬 연결한 겁니다. 이 선을 이렇게 뺀 것 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하다. 220V로 동일하죠. 모든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아니에요. 전압은 동일한데 여기에 걸려있는 저항값은
뭐 2옴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3옴이 될 수도 있고 전기기구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를 열면 여기 스위치를 열면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병렬 연결입니다. 스위치를 열면 세탁기에 있는 전압이 커진다. 감소한다. 감소하거나 커지면 안 돼요. 220에서 작동하는 세탁기인데 전등에 의해서 커지고 작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는 겁니다. 커지지 않기 때문에. 자, 전등 스위치를 열어도 TV의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TV의 전압이든 전류든 영향을 이 전등과 냉장고 세탁기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TV가 온전히 켜지겠죠. 네.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는 거 1번. 여기 보시면 정리를 해놨는데 모든 전기기구의 저항은 다릅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전등 다 달라요. 그래서 모두 220V를 공급을 해주면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양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전류, 저항분의 전압. 전압은 동일해. 얘는 근데 맨날 달라져. 그럼 전류도 같이 달라져야겠죠? 그죠? 전압은 220으로 동일하지만 그 걸려있는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도 변할 수밖에 없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을 보도록 할게요. 21번도 가정이네요. 멀티탭에 연결된 전기기구는 병렬 맞고요.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 같다가 아니고 전류가 아니고 전압이 같다는 거죠. 땡.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감소하겠죠. 병렬 연결은 도로를 넓히는 건데 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도로가 점점 넓어지면은 저항이 감소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TV 전원을 꺼도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는 빨리 흘러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22번 그림은 막대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던 부분이래요. 이 자기장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장은. 하지만 과학자들이 나침반을 놓았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지금 방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N극으로 S극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 방향과 일치하는 색칠한 부분, 요 N극이 화살표 방향과 일치하는 게 여기. 맞죠? 이렇게니까. 그 다음에 C, 요 화살표와 여기 방향이 일치하죠. 그래서 C2. C와 E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인데요. 이쪽부터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과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여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겁낼 필요 없어요. 그냥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대요. 이게 원인인 거고 얘가 결과인 거죠. 그래서 원인이 결과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세지면 그 자기장도 같이 세지겠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 겁니다. 그 정도만 먼저 알아두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두 직선 그리고 원형 그리고 코일 세 가지의 도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선 도선일 때는 오른손을 엄지를 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 그리고 이 원형과 코일은 이 첫 번째 방법을 써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오히려 찾기가 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오른손인데 자기장과 전류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직선, 원형, 코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손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직선 도선, 오른손 엄지를 위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손을 종이에 갖다 대고 엄지를 올리시는 겁니다. 화면에다 갖다 대고.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인데 자기장은 보통 파란색을 표시하니까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감싸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 오른쪽 원형 도선을 하겠습니다. 원형 도선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긴 하는데
위아래를 바꾼다고 했죠. 엄지가 자기장이고 전류가 네 손가락입니다. 그럼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 요 방향으로 감싸 보세요. 그러면은 엄지가 화면을 누르게 돼야지만 네 손가락으로 전류를 감쌀 수 있겠죠? 그래요. 엄지가 화면을 누르고 있대. 이렇게 들어간다는 표시. 이게 들어가려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쑥 들어오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쑥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자기장이 흐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일입니다. 코일에서 이거 슝슝슝 감긴 부분이 여러분 손가락이라 생각하시고 화살표 방향이 손톱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톱이 지금 여기 손톱 화살표 끝이 손톱이라 생각하면 손톱이 보이게끔 오른손을 감싸면 엄지가 오른쪽을 향하게 되죠. 엄지가 오른쪽을 향하니까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슉 나간다. 나간 게 있으면 반대쪽에서 들어온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일 원형 직선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23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에 보니까 1, 2, 3, 4, 5번 모두 다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네. 전류의 방향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요 방향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요. 그러면 엄지가 본인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5번인 겁니다. 자기장의 방향. 알겠죠? 자, 24번은 이제 힘을 받는 겁니다. 힘. 근데 힘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자, 힘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전류와 자기장. 이건 아까 했던 거네요. 아까 그 자기장이 생기는 거. 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적어놨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죠. 자석 속에서 전류가 흐른다. 원인이 그거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속에 전류가 있으면 그 도선이 힘을 받는데, 결과가 힘을 받는데. 그러면 변화를 시키면 되죠. 이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과 변화값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 힘의 크기를 바꾸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장을 크게 하면 원인을 크게 했으니 힘이 증가하겠고, 전류를 세게 하면 원인을 크게 했으니 힘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방향을 바꿨어. 그러면 힘의 방향도 바뀌고,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도 또 바뀌고. 원인과 결과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손바닥을 사용한다고 했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4번을 먼저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데 A와 C, D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A, B 부분만 이 부분만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죠? 전류. 그리고 N극에서 S극,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파란색으로 표시할 텐데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의 손바닥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손바닥 그리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있으면은 손금이 있으면 손바닥처럼 보이나요? 네. 자, 엄지손가락이 전류였고요. 내 손가락이 자기장, 손바닥이 힘입니다. 이 손바닥을 여러분들 지금 그림처럼 피면 되겠죠. 엄지손가락을 화면에 갖다 대서 전류가 흐르는 A에서 B 방향을 가리키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면 여러분의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B 부분은 위쪽입니다. 근데 CD 부분은 안 해도 돼요. 왜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CD에서는 내려가죠. 전류가 반대야. 자기장은 그대로 N에서 S 그대로인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처음에 위로 받았던 힘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반대로 아래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 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한 번만. 자, 25번 힘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흘러서 힘을 생겼대. 그러니까 얘와 얘가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를 주려면 자기장과 전류를 변화시키면 되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연결된 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할 건지는 힘의 방향에 영향을 주니까는 힘의 크기를 영향을 주는 건 기역과 디귿입니다. 자, 26번은 예전에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시험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해서.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오면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자, N에서 S 자기장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손을 A 방향이면 여러분의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이잖아요. 왼쪽으로 엄지를 하고 손가락, 내 손가락은 N에서 S니까 여러분을 가리키세요. 자, 엄지는 왼쪽, N에서 S, 자기장 내 손가락은 여러분을 가리키시면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알루미늄 호일이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알루미늄 박에서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맞고요. 전압이 더 높은 전지로 바꾸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힘이 세지니까.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힘도 증가하겠죠. 알루미늄 박이 더 올라갑니다. 3번. 전지의 극을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겠네. 아래쪽으로 힘을 받겠죠. 아까는 위였는데 극을 바꾸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아래쪽. 자, 자석의 두 극의 위치를 바꾸면 이번엔 그대로 놔두고 자석의 두 극의 위치를 바꿨대. 원인이었던 자기장이 바뀌겠네. 그러면 얘도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 거 맞습니다. 처음에 위였는데 N과 N극 S극을 바꾸면 아래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알루미늄 방향을 움직이는 힘은 전기력이 아니에요. 전기력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련된 힘이고요. 얘는 전자기력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는 엄청 길게 설명했지만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7번도 잘 보도록 하세요. 시험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냈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전류의 세기가 더해지면 알루미늄 박대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 알루미늄 막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떠한 힘이겠죠. 그 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전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막대에서는 여러분을 향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네. 그죠? 그리고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손을, 전류는 엄지니까 엄지를 여러분을 향하고요. 자기장은 아래 방향이니까 내 손가락을 아래로 하면 여러분의 엄지를 가리키고 내 손가락을 아래로 하면 오른쪽으로 손바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막대가 스르르 굴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쪽에 와보니까 니크롬선이라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 근데 니크롬선이 C에서 연결을 했으니까 이 정도만 사용되겠네. 맞죠? 여기다 연결하면. 근데 C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만큼이나 사용하겠죠. 저항이 길어져서 저항이 커지겠네. 하지만 반대로 C를 앞쪽에다가 연결하면 저항이 이렇게 작아지겠네요. 저항은 나중에 뭐에 영향을 주냐면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겠죠. 자, 보도록 할게.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알루미늄 막대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 힘이 커졌으니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알루미늄 막대가 반대로 움직이겠네. 원인을 바꿨으니까. 세기가 더 센 자석으로 바꾸면 막대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네요. 자기장이 세졌으니까. 니크롬선에 연결된 집게 C를 B로 옮기면 B 쪽이면은 점점 저항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럼 저항이 커지겠네요. 저항이 증가합니다.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겠죠. 방해하는 녀석이니까. 그럼 알루미늄 막대가 전류가 감소했으니까 힘이 감소해서 더 느리게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 4번이 틀린 겁니다. 전류계와 전압계에 이와 같은 원리가 이용된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전류계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 다 감겨있는 용수철 저울에 연결된 바늘이 있어요. 이 용수철 저울의 바늘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나 이렇게 많이 무직이냐는 그 요기와 사용된 전자기력이 사용돼서 바늘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전류계 전압계에도 전자기력이 사용된다. 자, 28번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28번 똑같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보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네. 그럼 이 막대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리고 N에서 S니까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전류는 들어가니까는 화면을 가리키고 엄지손가락을, 내 손가락은 N에서 S니까 위쪽 방향을 가리키면 또다시 C가 되겠네요. C. 그죠? C 방향이 되겠네. 힘의 방향이. 자, C. 답이 C네요. 그냥 C.
29번. 자, 구리막대, 요 위에 있는 구리막대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대. 그러면 이 반대 방향은 방향을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원인이 누구였냐면 전류와 자기장이었으니까 이 힘을 반대로 가고 싶으면 자기장을 바꾸거나 전류로 바꾸면 됩니다.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한다는 힘을 더 크게 하는 거지 반대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꾼다. 자석을 바꾸면은 자기장의 위아래가 방향이 바뀌겠죠? 맞습니다. 전지의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바꿔야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끝났고요. 이 문제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문제집에서 대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